다음은 질병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으시는 분처럼 이 정도로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치과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병원에 다녔던 환자분의 사례였는데 정말 치아를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임플란트라든지 뭐 틀니를 하더라도 뭐 뼈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너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런 질병 후유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알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환자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아, 그때 알았으면 내가 좀 챙겨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라는 거는 어떤 질병을 걸렸을 때 이런 질병에 대해서 장애 분류표들을 구성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장애복지법, 우리 장애인 복지카드 있잖아요. 그 장애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장애라고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런 장애 분류표들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이 장애에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너희가 가입돼 있는 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주겠다라는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해 후유 장애도 있어요. 상해 후유 장애는 다쳐서, 질병 후유 장애는 질병이 생겨서 그게 네 신체에, 자기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왔어. 이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랑 치과랑 무슨 상관이 있냐? 치과도 상관이 있더라고요. 치과도 보면 여기에 표를 보시면 치아도 5개 이상 결손이 됐을 때 5%의 장애율을 지급을 하겠다. 7개 이상이 결손이 됐을 때는 10%, 14개 이상은 20%. 그리고 씹어먹기, 말하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 구분을 봐서 5에서 100%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4개 이상 결손되는 경우들도 치과에서 꽤 있지 않으신가요? 엄청 흔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혹시나 병원에 찾아오시면 질병후유장, 예를 들어 아까 그 환자분 사진처럼 치주질환이 엄청 심하게 생겨서 이를 다 빼야 되는 경우, 이랬을 때 질병후유장애가 있으신가? 라는 거를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겠죠. 뭐 저처럼 이렇게 설계사 자격증 있으면 이렇게 코드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막 그렇게 선생님들끼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상담을 끝내놓고 나서 여쭤보세요. 혹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보험 같은 거 증권 보시면 그 안에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혹시 가입돼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정보만 드리더라도 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봐주고 싶으면 그럼 증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일에 그렇게까지 나는 적극적으로 해주기가 싫어 이러면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지금 치아 몇 개를 빼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2008년도 3월 2일 이후로부터는, 예전에는 무조건 이게 결손된 것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관을 보셔야 됩니다. 약관을 보면 크라운 보철을 수복을 했을 때 이것도 일부 결손으로 인정을 해서 한 개당 0.5개를 결손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긴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 특별 약관입니다. 보시면 14개 이상, 7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18년도 3월 2일 이후로 크라운 보철에 대한 거는 일부 결손으로 인정하겠다 해서 한 개당 0.5개 결손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약관을 확인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보험 상품들은 크라운 치료를 했을 때도 0.5개 개수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 장애 약관을 봤더니 14개 이상, 7개, 5개, 여기는 크라운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14개 이상 결손은 20%를 준다. 자, 저희 병원 환자분 케이스였습니다. 몇 개를 뺄까요? 이 환자는 무려 치아를 26개를 뺐어요.
그럼 사랑니를 제외한다라고 치더라도 14개 이상 결손이 된 거죠. 그러면 장애율 지급이 20%가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8개를 신고 오버덴처를 하셨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8개를 하면서 뼈이식 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운 환자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 증권을 봤더니 질병 후유 장애가 있으시는 거예요. 3에서 100%. 여기에서 질병 후유 장애 보실 때 뭐 80% 이상 이런 거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아까 저희 치과는 거의 다 20% 이하이기 때문에 막 8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의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3에서 100%, 뭐 80% 미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반 상해 후유 장애도 있고 질병 후유 장애도 따로 있죠. 질병 후유 장애가 3천만 원에서 아까 20%였으니까 6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렇게 다수 발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선생님들이 이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동의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랬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찾아드리면 훨씬 비용이 좀 부담을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제가 설계 일을 해보니까 이 질병 후유 장애가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80% 이상 돼 있는 분들은 꽤 많던데 그걸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근데 80% 미만으로 돼 있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정보를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약관을 찾아보실 때 아까 이제 메리츠 화재의 보험이었습니다. 메리츠 화재에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서 메리츠 화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시실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상단에 있어요. 공시실. 상단에 들어가서 뭐 판매 중지 순위 상품일 수도 있고 판매 중인 상품일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아까 19년도에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중지 중인 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약관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약관을 찾아보면 이 안에 대한 내용들이 막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크라운을 시행한 경우 치아 일부 결손을 2분의 1로 결손을 적용한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혀 있으면 그렇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다수 충치로 인해서 이를 빼는 환자분, 그리고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몇 개는 치아 후식증으로 뺐고 몇 개는 이제 크라운 치료를 시행함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병원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또 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하면 요청을 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이렇게 다수 발치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오신 경우에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다쳐서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앞니가 다 이렇게 6개가 나가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해 후유 장애가 특약이 가입돼 있으시면 아까 5개 이상이었잖아요. 6개가 빠졌으면 5%, 그러니까 5개부터 5%니까 5%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드리는 게 좋다. 그리고 정확한 거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이러면 보험회사에 정확한 건 문의해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구비 서류와 조건이 보험사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환자분들께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정보만 드려도 충분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장애율이 몇 프로 적용이 될까요? 지금 저랑 이제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셨잖아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월 3일 날 치주염으로 인해서 17번 이렇게 여러 가지 치아를 11개를 뺐대요. 그리고 4개는 흔들림 정도는 있지만 조금 지켜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희가 하루에 한꺼번에 다 빼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루에 한꺼번에 다 빼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월 5일 날에는 3개 빼고 3개 임플란트 심고, 1월 31일 날에는 3개 빼고 3개 심고, 그리고 5월 2일 날에도 4개 빼고 2개 심고, 5월 25일 날 1개 빼고 3개를 심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총 치아를 11개를 뺐다고 했죠.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몇 프로의 장애율이 지급이 될까요? 아까 제가 7개 이상은
10%, 14개 이상은 20%라고 했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1개만 빼고 4개는 지켜보는 거였잖아요. 11개를 뺐기 때문에 1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작성 시에 진단 일자는 1월 3일 날로 적고 1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1개를 치주 혐의로 인해서 발치를 했다라는 기록을 진단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메디컬 쪽에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치과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덴트웹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덴트웹에다 여쭤봤더니 치과가 그게 왜 필요하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치과도 이런 항목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진단서에 이렇게 작성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단서 이렇게 이가 아파서 내원했고 며칠날 빼고 며칠날 수술했다. 그래서 총 11개 발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 우리 치과에서는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서 이렇게 진단서만 발급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후유장애 좀 어렵죠. 근데 조금 신세계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수 발치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면 환자분들도 병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환자분들도 저희 병원에 되게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알고 계셨다가 잘 이렇게 상담하실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